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월 말까지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네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심정이 좀 안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사실 이게 뭐 이분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희망퇴직을 해서 뭐 나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희망퇴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회사 분위기상 누군가는 나가야 될 것 같아.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뭐 저는 불안이 없겠지만, 요즘에 사기업 중에서 매출 걱정 그리고 경영 걱정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사기업은 매출이 안 나오면 이제 회사 경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 포기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 내보내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이분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지만, 이건 뭐 회사가 딱히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 악화라는 그 명백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경영이 이제 잠깐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 아마 이분도 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직장을 다녔다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고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아마 오래전부터 많은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보받을 걸 예상 못한 거야.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회사가 무조건 잘못됐다 볼 수도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뭐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뭐 직원들을 다 안고 갈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다 안고 가면 또 인건비나 이제 나간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이 어려우면 이제 긴축 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필요한 직원은 남기고 그 외의 직원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말고도 그 같은 회사 내에서 권고 사직 통보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만 나가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분도 나갔다거나 그 전에 나갔다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회사가 그렇게 원망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의 어떤 거는 사유 나니까 뭐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다시 일구하면 되겠죠로 마음먹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직장을 구할 것이냐, 직장이 빨리 구해질 것이냐, 이거죠.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 안 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퇴사하고 그래도 바로 이직할 수 있고, 이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뭐 퇴사 같은 것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했어. 근데 지금은 많이 걱정을 해요. 지금은 이제 회사 그만두신 분들이 막 1년 이상 노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돈이 많은 분들이야 좀 놀아도 괜찮죠. 근데 대체로 보면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도 뭐 그렇게 경제적 사정이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마냥 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놀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그만두고 놀면 벌어놨던 거 금방 까먹습니다. 예, 놀면 돈 많이 써요, 이게 생각보다. 특히 요즘 사람들 뭐 퇴사하고 나면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벌어놨던 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죠. 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이미 뭐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번 달까지만 그만두는 건데, 그만두고 나서 바로 내가 이직할 수 있을 것이냐, 이직 자리가 날 것이냐, 만약에 이직을 못하게 된다면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고민이 더 많죠. 나이가 적은 분들이야 그 젊은 분들 수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찾아보면 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분야로. 특히나 사무직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난감해요. 예. 이 기수직하고 사무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기수직은 그만두더라도 경력이나 실력이 있으면 이직을 했을 때 그만한 대우를 받는데,
사무직은 그만두면 내가 그 전에 받았던 대우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사무직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기본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회사에서 뭐 일정 이상의 어떤 보수나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나이목 그만뒀을 경우 그만한 복지와 대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반겨주는 직장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 그만두면 사실 그 경력을 못 살립니다.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난감해요. 여자분들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몰빵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쪽 그만두는 순간 경력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예, 경력이. 그래서 사무직 분들이 이제 이직 계속하면 연봉이 크게 안 올라요. 단순 사무직의 경우. 왜냐?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인 엑셀이나 아니면 서류 관리, 뭐 세금식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오래 일했다고 해서 뭐 내가 오래 일했으니까 이만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예, 회사 분위기 잘 살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뭐 이분처럼 회사에서 뭐 권고사직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남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스 공장 다니는데 여기 웬만하면 일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일단 물건을 만들면 골판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도 이전 같지 않고 여기 일하는 운전기사님들이 지금 밖에는 운임 단가도 개판이고 지금 장난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불경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은 그냥 쥐 죽은 듯이 회사에서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박스 만드는 공장, 골판지 공장이구나. 종이 공장 그래도 막 엄청나게 경기를 타지 않거든요. 골판지면 우리가 골판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택배 주문하면 그 박스 있잖아요. 택배 박스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물건 주문하더라도 포장이 되는 게 보통 골판지 박스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수요가 좀 준 것 같다. 근데 여기 회사는 그래도 잘 돌아가나 보다. 잘 돌아가야죠. 여기 회사가 안 돌아가면 문제 있는 거야. 보통 이제 이런 골판지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 그 골판지 만든 거 있잖아요. 보통 골판지 만든 이제 종이를 이렇게 팔레트에 적재해가지고 랩으로 감아가지고 포장하거든요. 예. 보통 팔레트 적재가 돼 있습니다. 공장 일하시면 팔레트 뭔지 아시죠? 그 네모난 판 있잖아요. 플라스틱 판. 거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제 일정 높이까지 쌓은 것들을 이제 랩으로 칭칭 감아서 포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게차 떠가지고 적재를 하다가 화물차로 싣습니다. 화물차가 이제 와가지고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납품처로 보내요. 그럼 화물차 기사들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화물차 기사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 화물 일이 없어요. 화물. 그러니까 짐 실을 일이 없어. 여기 유튜버 같은 데 보면 그 화물차 유튜버들 많이 있거든요. 화물 트러커 분들. 그분들 다 죽상이에요. 죄다 죽상입니다. 네. 원래부터 좀 그분들 죽상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심한 것 같아. 왜 그러겠어요? 일이 없으니까. 화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안 싣던 거를 지금 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물차 기사분들 보면 약간 고인물분들 보면 자기만의 그 루트가 있거든요. 화물실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수도권만 실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밑으로는 안 벗어나. 근데 지금은 전국 각지를 다 갑니다. 다 가요.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특정 지역에 있으면 일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진짜 뭐 손가락 빠니까 여기저기 다 갑니다. 그리고 운임 단가가 왜 개판이냐면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뭐냐. 약간 배달처하고 똑같아. 배달도 보면 있잖아요. 배달 단가 낮죠. 왜 낮습니까? 일단 배달 콜은 줄고 있는데 배달 라이더 분들은 많으니까. 화물도 똑같습니다. 화물도. 화물차 기사들은 많은데 화물 콜은 적습니다. 화물 콜은 적은데 이걸 먹겠다고 하는 화물차 기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임 단가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금액 안 올려도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저런 단가 낮아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화물차가 정말 비싸요, 여러분. 네. 오토바이하고 상대도 안 돼. 보통 화물차가 새 차 같은 경우에 오토 윈바디 축차 같은 게 한 1억 5천만 이상 합니다. 새 차가. 중고가 한 1억 밑으로 가고. 외차 같은 게 2억이에요. 외차가 보통 이제 볼보랑 스카니아, 벤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2억. 뭐 25톤 가면 2억 중반 이상도 갑니다. 너무 비싸 이게. 거기에다 노란색 번호판까지 달면 3억이야 3억. 거의 집 한 채야 집 한 채. 근데 보통 그런 차를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프라이브로 삽니다. 프라이브로. 그래 프라이브를 지르게 되면 매달 나가는 이제 원금 이자하고 그 할부금이 한 350만에서 400만 나가요. 네, 그거 갚아야 돼. 거기다 보험료도 장난 아니야. 거기다가 기름값도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매달 나가는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단가 낮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살벌하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헛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도 이럴 때는 좀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는 거 홧김에 그만두지 말고 웬만한 다니시고 좀 스스로 조절하시고 그렇게 좀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